진짜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내려가는 거 차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심상치 않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을 가장 잘 쓰는 감독이다,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호에서 왜 이렇게까지 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벤투호와 클린스만 호. 자, 일단 손흥민 선수는 벤투호 38경기 중에 23경기에서 윙포워드로 나왔어요. 그리고 13경기에서 공격수, 2경기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결론적으로 왼쪽 윙포워드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린스만 호에서는 어땠을까요? 총 8경기 중에 교체 출전한 1경기 빼놓고는 모두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어요. 근데 경기를 보면 사실상 프리롤이죠. 자유롭게 돌아다녀. 자,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스탯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벤투호에서는 경기당 0.31골, 클린스만 호에서는 경기당 0.75골입니다. 엄청 늘었죠? 자, 그리고 슈팅, 볼터치, 키패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근데 벤투 때 친선전 스탯은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월드컵 스탯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월드컵 때 소니는 경기당 2.25개의 슈팅을 때렸어요. 그리고 클린스만 호에서는 경기당 3.83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볼터치도 경기당 44개에서 64.6개로 늘었어. 그리고 키패스도 경기당 1.75개에서 3.5개로 늘었어요. 전부 다 많이 늘었죠? 물론 당연히 월드컵과 클린스만 호가 치른 친선전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벤투 때보다 자유롭게 뛰면서 공격 관여도나 영향력이 올라간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프리롤 소니의 위력. 자, 프리롤로 뛰는 소니가 대표팀에서 위력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대 지역 방어의 단점을 공략할 수 있어요. 지역 방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명씩. 그러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소니가 어디로 갈 때마다 수적 우위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수적 우위 자체만으로도 불리한데, 이 선수가 하필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 손흥민이네. 그러면 옆에 선수들이 더 빡세게 땡기고 또 땡겨야지.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있던 공간이 또 비죠. 그러면 칸진리나 더 코리안가이나 조규성 등등이 그 공간을 또 공략해버리죠. 자, 그리고 이렇게 소니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상대 입장에서 진짜 미쳐버리는 게, 원래 경기 뛰다 보면 각 선수들의 동선, 또 그들이 자주 하는 플레이,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경기 패턴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요. 근데 상대팀에 소니처럼 프리롤로 뛰는 선수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진 툴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경기 패턴이라는 것이 정립이 되지가 않아. 아주 짜증이 막 나는 거야. 자, 그리고 프리롤로 뛰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간은 포켓 공간을 공략할 때죠. 포켓 앞에 있다가 볼이 오면 발목 톡 꺾어서 잡거나 순간적으로 뒤로 잡아가지고 상대를 속이죠. 그리고 그때 생긴 작은 공간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서 포켓 안에 진입하는 거야. 그리고 양질의 수루 패스, 그리고 포켓 공략을 위해서 원터치를 애용하죠. 포켓 안에 머물다가 볼이 오면 옆에 톡 돌려놓고 뛴다거나, 현란한 라보나로 수루 패스 넣거나, 아니면 본인이 볼 갖고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선수랑 빠르게 원투 받아서 올라간다고. 항상 원터치로 볼을 처리하면서 공격 리듬을 빠르게 가져가죠. 그래야 상대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으니까.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포켓 공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황인범, 칸제니 이런 선수들이 2선으로 볼 배급을 잘해주기 때문이죠. 예전에 전방에 볼이 안 오면 소니가 3선까지 내려와서 볼 배급하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소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닐 뿐더러 활동 범위가 너무 넓어져. 에너지가 너무 낭비돼. 자, 개인적으로는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지금 역할이 딱인 것 같아. 토트넘에서야 최전방에 있으면 양질의 패스가 계속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침투하고 마무리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 근데 우리 대표팀에서는 소니가 메디슨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프리롤로 뛰면 때에 따라서 메디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브레넌 존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손흥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가 잘하는 것만 해. 자, 손흥민 선수는 지금 대표팀에서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스 주변에서의 연계, 섬세한 수루 패스, 뒷공간 침투 후 마무리, 그리고 가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 받아가지고 크로스 올리거나 전매 특허 가마차기, 이런 것들이 소니가 진짜 제일 잘하는 플레이들이에요. 그리고 요게 또 요즘 토트넘에서 자주 하는 플레이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토트넘에서 자주 하던 플레이를 국대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벤투 감독 시절에 왼쪽 윙포워드를 뛸 때에는 토트넘에서도 또 그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대 소니가 왼쪽 측면에서 헛다리하고 왼발로 크로스 올리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소니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소니가 토트넘에서나 국대에서나 저 플레이 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지금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막 아이솔레이션에서 1대1 돌파 안 한다고.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나 대표팀에서나 날라다니죠. 자, 그리고 대표팀 감독은 각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잘하던 플레이를 잘 조합해주는 게 최고죠. 각자 안 하던 걸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클린스만이 그런 조합을 참 편안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축구 철학, 전술 이론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각 많이 안 하고 편안하게, 소니 토트넘에서 하던 거에, 강인이 파리에서 하던 거에, 민재 미넨에서 하던 거에, 너네 다 하던 거 해. 안첼로티 느낌 뭔지 알죠? 사실 강인 선수도 파리에서 여기저기 다 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측면이 제일 낫지 않나 싶거든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공격적인 패스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클린스만 감독도 강인 선수를 그 자리에 놓죠. 물론 강인 선수가 예전에 거기 뛰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강인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걸 하게끔
하죠. 어쩌면 클린스만 감독은 재택근무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변 환경. 자,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러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의 선수들과 케미가 좋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이강인 선수. 일단 강인 선수는 볼 소유가 좋아요. 그러면 상대 수비 3명 아니 4명까지 유인해. 그러면 그 옆에 포켓에 있는 손흥민한테 공간이 많아지죠.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측면에서 그냥 볼 소유가 아니라 전진적인 돌파가 가능하죠. 그리고 찬스까지 만들죠. 원래 그 역할을 누가 했어야 됐어요? 소니가. 근데 이제 안 해도 돼. 강인이가 만들어주는 찬스 받아 먹기만 하면 돼. 그리고 강인 선수는 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소니랑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이 가능해. 중국전에서 나온 것처럼 강인 선수가 찌르고 소니가 마무리할 수 있죠. 그리고 둘이 짧게 2대1 받고 슈팅할 수 있죠. 둘이 역할을 바꿔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이강인 선수는 상황에 따라서 짧은 패스와 반대 길게 전환하는 패스를 섞어줍니다. 이게 뭔 얘기야? 모든 공간을 골고루 공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공격 작업을 하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공격이 너무 한쪽에만 집중되면 소니가 프리롤인 게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강인 선수는 역습 상황에서 공을 너무 스무스하게 받아서 돌아서죠. 전진 패스 빨리 넣죠. 빠른 역습이 가능한 거야. 소니의 스피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전 때 손흥민 선수가 헤더골 넣었죠. 이강인의 킥은 손흥민 선수도 헤더하게 한다. 물론 헤더하기 전에 박용우 선수가 소니의 마크맨 막아준 것도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의 덕도 많이 보죠. 뭐 돌파력이야 여전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나 대표팀에서나 득점력이 물이 올라가지고 찬스 상황 때 손흥민에 대한 견제를 분산시켜주죠. 그리고 또 조규성 타겟맨이죠. 대표팀의 여러 가지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규성 보고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는 거. 그러면 머리나 발로 마무리 해준다고. 여기서 헤더로 마무리하는 건 원톱으로서의 소니가 그나마 갖는 약점이죠. 근데 조규성이 이걸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규성이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높여간다? 그러면 상대 센터백 한두 명이 가까이 붙는다. 그 옆에 있는 손흥민한테 공간이 또 많아진다. 그리고 전방에 박혀있는 조규성 덕분에 침투할 공간도 더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조규성은 마치 프랑스 대표팀의 조루 같은 느낌인 거예요. 조루가 있을 때 은바페나 그리즈만이 살아나는 것처럼 손흥민도 살아나는 거지.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로 뛸 때 그 뒤에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오지게 뛰면서 수비 부담 덜어주죠. 물론 소니도 우리가 역습 당하면 겁나 뛰어 내려가서 수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힘이 남아있을 때 내려가는 거라 방금 공격하느라 힘을 다 써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려갈 사람이 나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내려가는 거 자원이 달라요. 그럴 때 체력이 쭉쭉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많이 뛰어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뛸 때는 그렇게 힘들게 내려가줘야 되는 상황이 더 많았어요. 상대 오른쪽 풀백이 오버랩 해가지고 우리 왼쪽 풀백이 1대2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럼 소니가 무조건 100%로 스프린트해서 내려와 줘야 돼. 방금 뭐 돌파하느라 힘 다 썼다? 그래도 내려와야 돼. 안 내려오면 티가 너무 나요. 근데 지금은 중앙에 프리롤로 뛰니까 그럴 필요까진 없다. 좀 천천히 내려와도 돼요. 그 힘에 아껴 홀러줘. 축구도사. 자,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잘해진 건 뭐 역할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노련해지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더 잘 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매 플레이마다 판단이 아주 좋아요. 패스 줘야 될 때 타이밍도 좋고 슈팅 때려야 될 땐 또 과감하게 때리고. 예전에 국대 소니는 부담이 좀 있었잖아요. 본인이 해결도 해야 될 것 같고 동료들한테 만들어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슈팅 때리면 되는 상황인데 안 때리고 갖고 있다가 패스도 못하고 슈팅도 못하고 타이밍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해결도 해주고 만들고 다 만들어주고 완전 축구 도사예요. 근데 그거는 이강인 선수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소니의 부담이 확 줄어든 느낌?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언제 느꼈냐면 중국전 29분 그때 소니랑 강인 선수랑 2대1 주고받다가 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인 선수가 메시 마냥 쓱 드리블해서 상대 수비 다 끌고 갔다고. 그 모습을 소니가 그냥 이렇게 서서 지켜보더라고요. VIP 관전 모드로. 원래 그런 것까지도 소니가 다 했어야 됐는데 얼마나 편해.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대표팀 경기가 너무 시원해요. 이런 적이 있었나? 클린스만 감독 뭐야? 아시안컵 진짜 지켜볼 거예요. 진짜 우리 선수들 2연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각자 소속팀에 가서 또 잘 하시다가 1월달에 아시안컵 우승 가즈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